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부족한 예산에 힘을 보태면서 행사 규모가 차츰 커지고 있는데요. 조직위는 올 상반기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보고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주 행사장 진모지구입니다. 18만 제곱미터 부지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반 공사는 현재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이고 다음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시관 공사가 시작되면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선박람회 조직위는 부족한 예산을 차츰 늘려가면서 행사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선박람회의 최초 승인 사업비는 248억 원, 국제행사 규모로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 추가 예산 투입으로 현재 총 676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산림청 등을 통한 국비 사업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폭 더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문제잖아요. 콘텐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충하고 또 발굴을 하면서 이 무한한 섬의 가치를 올리도록 하겠다. 정부 부처의 협조가 중요한 시기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는 변수입니다. 내년 본 예산 반영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인 만큼 조직위는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수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 확보,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규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번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1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박람회. 조직위는 행사 개최를 위해선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행안부를 상대로 내년도 선박문예회 지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표한 2026년 국립의대 개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다음 달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는 다음 주 국회에서 의대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의 30년 수건인 국립의대 설립이 본격화한 건 지난해 3월 전남 민생 토론회입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동안 지역 간 갈등으로 시끄러웠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순항도 잠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남 의대 설립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지만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표한 2026년 의대 설립을 위한 시간도 점점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입시 요강은 4월에 확정돼 5월에 발표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3월에는 의료 인력 수급 규모가 정해져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의대 설립에 관한 의료계 반발도 거센 상황. 전라남도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기업과 유관기관 등은 오늘 회의를 열고 물류비 부담 완화와 재외동포청 연계 대체시장 발굴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업 애로사항으로 제시된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전남도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단기,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중단됐던 교육용 훈련기 비행이 2달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지방항공청 등은 교육기관의 훈련 재개 요청과 유족 측 동의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교육용 훈련기 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단을 무안공항에 보내 안전 여부 등 검사를 마쳤고 기존의 활주로를 사용하던 대학 5곳과 민간교육업체 3개 등에서 피해 활주로 절반가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내일 목포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들은 목포역 광장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를 규탄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을 고문하자! 목포 시민 주권행동과 전남 지역 5.18 단체들이 목포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등 100여 명이 내일 오후 2시 목포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 온 겁니다. 민주광장 목포역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과 예안을 핵책한 윤석열 지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 이 어찌 천인 공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목포역 광장은 1980년 5월 전두환과 이후 군부 독재의 투쟁으로 맞섰던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처럼 폭력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원히 축출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목포역 광장은 전남 서부권의 민주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목포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종교계에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는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는 평화, 생명, 정의를 그리고 사랑, 포용을 표방을 하는데 갈라치기하고 또 계엄 전쟁을 옹호하고 이것은 기독교적이지가 않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DJ의 고향 목포를 더럽히지 말라며 같은 날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 참석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탄핵 반대 집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남도민을 기만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탄핵 반대 측 집회를 규탄하기 위해 내일 오후 5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집회 장소 일대에 인력 9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이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이 올바른 헌법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남의 학교에서는 헌법 교육이 강화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국회 유리창으로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선관위에는 총을 든 계엄군이 나타났습니다. 국민들한테 장갑차 보내가지고서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비상계엄은 법원을 향한 폭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법이 초유의 위기에 처한 지금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에게도 헌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남의 교육자들이 먼저 올바른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헌법 교육을 위해 전남의 교장과 직속 기관장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법원을 판결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 민주주의 파괴하자는 겁니다. 헌법학자의 강연을 들으며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고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했는지 되새겼습니다. 또 올바른 헌법 교육이 이 같은 비극의 재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헌법이 바로 이렇게 삶의 나침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교라는 곳이 사회생활의 처음이니까 여기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헌법 교육을 위해
계엄령 역사와 헌법 읽기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개학하면 우리 학생들이 일제히 계엄의 역사와 그리고 헌법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헌법 교육을 이렇게 강화시킨 것은 굉장히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전파가 돼야 됩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헌법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함께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K리그2 개막전에 나섭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2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1라운드 승리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승격에 실패한 전남은 이번 시즌 상위권에 진입해 승격을 노리겠다는 목표로 김현석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를 보강했습니다. 전남은 동계훈련 기간 수비 조직력 강화에 힘썼으며 개막전부터 점유율을 높여 천안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에서 1.5m, 먼바다 1.5m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작은 불씨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확대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3,500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했는데 어제까지 판매량이 2,2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분이 소진되면 각 시군에서 5,100억 원가량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청사 회의실 명칭을 변경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청사 내 회의실 4곳의 명칭을 시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 창의실, 시민홀, 만남실, 협력실 등으로 새롭게 정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회의실 명칭은 상황실, 재난상황실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